네, 김주구입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종목연구 2부입니다. 왼쪽에 일부에서 다뤘던 종목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다시피 물론 일부에 보셨겠습니다만 일부 종목 중에서 그다지 신통찮은, 그러니까 건질만한 종목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뭐 대부분 다 뭐 팔자, 반등하면 팔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하이트 진로가 리스크 리워드를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33,000원인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즉각 손절한다는 생각 같으면은 새로운 파동을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걸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이었고요. 인탑스도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동그라미를 그릴 만한 종목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자, 2부에 이제 롯데케미칼부터 시작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항상 종목을 그냥 즉각적으로 즉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다시피 계속 이제 미리 차트를 다 띄워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종목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지금 제가 혹시 여러분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 원고를 적어놓는 그 노트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적어가면서 이 종목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게 다 쓰는데, 지금 현재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제가 종목 원고를 쓰면서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이네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도 왼쪽에 그래도 동그라미를 칠 만한 종목이 좀 있지 않겠냐 라는 예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롯데케미칼부터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말씀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 뭐 초창기를 해봤자 이제 이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으니까 뭐 초창기를 해봤자 끼케야 한 달 내지는 뭐 이전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롯데케미칼 파동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에 저 파동 잘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는 롯데케미칼 파동을 분석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뭐 한두 달 전에 파동이 안 되던 게 갑자기 짠 하고 파동이 막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안 됩니다. 그죠? 왜 파동이 안 되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올라가야 뭔가 파동이 되는 거고요. 더구나 파동의 법칙에서는 3번 파동이 제일 길어야 되고 4번 파동하고 1번 파동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고 1번 파동은 2번 파동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법칙을 들어맞아야만 그래도 파동을 매기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상황나는 대로 근데 이렇게 되는 걸 파동을 갖다가 1, 2 이렇게 3, 4, 5라고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는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죠. 뭡니까? 낙사는 거지.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파동이 잘 안 되는 게 근데 이걸 1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이게 1이 되려면 이 파동이 1번 파동의 충격 파동이니까 5개의 파동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됩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예컨대 잘 안 됩니다. 억지로 예컨대 5개 우겨 넣어. 그 다음에 그럼 1이야.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겠어요? 상승세가 저리니까 조정 2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좋아, 그럼 여기 2라 그래. 여기 1. 그럼 이게 3이라 치어야죠. 3. 그럼 3이 되려면 또 마찬가지로 5개가 돼야 될 겁니까? 그럼 여기 1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 5인가요? 이 3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오르면 뭔가 이게 파동이 5개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파동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파동 안 되면 이 종목 매매 못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예컨대 객관적 지표 RSI가 시키는 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RSI가 70을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롯데케미칼을 분석하면서 이거 언제 뭐 계속 갖고 상승세니까 그죠? 기준선 절한선보다 위에 있고 부행선병 캔들 한참 위에 있고 주가 한참 위에 있으니까 뭐 완벽한 상승세니까 언제 꺾일지 모르니 계속 갖고 계시라. 그 전부터 계속 갖고 계시라. 대신에 이거 언제 파나요? 언제 팝니까? RSI가 70 넘어갔다가 70에서 꺾이면 그때 팔아라. 그게 근데 뭐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꺾일 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굳이 잘 안 되는 파동을 가지고 최근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파동이 몇 번인지 알면 뭐합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가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전략이면은 훌륭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고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두 번째. 한국카본입니다. 살까요? 팔까요? 뭐야, 살까요? 팔까요? 아니고,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그죠?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스스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아신다면, 9,000원 왔을 때 사고, 그죠? 11,000원 왔을 때 파는, 완전 해답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만은, 그죠?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해. 나도 하겠다. 그죠?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뒤늦게 내가 9,000원에서 사고 11,000원에 팔았으면 끝내줬겠다. 그건 지나가고 나서 해답 보고 하는 것이고, 자 오늘 현재 스코어 10,000원인데 9,000원도 아니고 11,000원도 아니고 9,000원도 아니고 10,000원 근처에 딱 아르니까 딱 중간에 와 있는데 어떡할 거냐? 어쩜 좋겠습니까? 지금 진짜로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더냐? 그야말로 11,000원과 9,000원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얘는 현재 기준선 위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가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일부라도 일단 팔고 보자 하는 게 제 주장인데, 제 방법인데, 그죠? 지금은 딱 중간에 있으니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일이라도 올라가면은 기준선이 지켜지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11,000원의 위쪽으로, 그죠? 위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선마저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번에는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갈 공사는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싶긴 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면 올라가면은 보유, 내려가면은 매도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야 애매한데 잠깐만요.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을 좀 사흘 사이에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손바뀜이 많아졌으니까 아마도 이 근처에는 매물 부담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매물 부담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살짝 매수 보유보다는 매도 쪽으로 의견이 좀 거래량을 봐서 아무래도 이날 음선 나타나면서 거래량으로 봐서 이 위쪽에 아무래도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는 매물 부담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측면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냐. 옆으로 횡보하거나 설령 위로 올라가더라도 사흘 동안에 터졌던 이 거래량을 다 매물 부담을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공선이 크니까 보유보다는 매도 쪽으로 의견이 기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쳐다보고 밀리면 그냥 팔고 올라가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러다가 11,000원 근처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 그때 가서 파는, 어차피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팝니다만은 내리면 바로 팔고 올라가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고 11,000원 근처에서 팔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MK전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이거 추세의 균형이 무너지죠, 그죠? 추세의 균형이 무너졌다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기입니다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습니다만은. 추세의 균형이 무너졌다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컨대,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 이때는 상승세, 구름 아래는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구름 밑으로 내렸다가 구름 밑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면 테스트 해봤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태니까 이는 계속 뭐 하락세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더구나 뭐 파동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굳이 파동을 매기면 여기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그죠? 여기가 4일 것이고 여기가 5일 테니 1번부터 5번까지의 뭡니까? 상승 파동은 하나라고 완결됐고요. 지금부터는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런 C가 되는 이런 하락 파동이 조정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C 파동이라면 C 파동은 지난번 A 파동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더 당장에 뭐 거의 바닥 지금부터 이렇게 추락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거의 바닥거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리면은 바닥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조정이 이게 C라 그래서 찍어볼까요? 근데 여기가 A, B, C라 해서 새로운 상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해 주장하듯이 A, B, C가 난 다음에 중간에 X 파동, 중간 파동 하나 있고 다시 조정이 또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번에 하락 파동이 거의 다 봐왔으니까 이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을 기대하고 강적 매수를 추천하기에는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반등한다고 얼마나 갈까요? 1차적으로 아마도 전환선 보다 넘어가겠죠. 아마도 기준선이나 구름대 근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정도에서 1,500원 사이 뭐 이런 정도를 일단은 반등의 목표로 삼고 싶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보유하기보다는 역시 반등이 있을 때마다 보유 물량을 줄여가는 쪽이 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M입니다. SM은 뭐 YG엔터라든지 또는 JYP라든지 또는 SM이라든지 그 빅히트 때문에 오히려 저희 유탄을 맞는 그런 꼴이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것도 뭐 이렇게 둘, 셋, 더한 투 여기까지 3이 되나요? 뭐 3, 4, 5 그죠? 근데 여기가 3 그리고 4, 5 이렇게 봐야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는 다시 아직까지는 조정 양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였죠? NK전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RSI가 바닥권이고 ABC 정도이니까 SM의 경우에도 여기로부터 고점에서 비작해서 A, B, C라고 본다면 거의 C 바닥이 이제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게 A 파동하고 되게 C 파동하고도 길이가 되게 비슷해진 거니까 거의 이제 C 파동이 다 온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1이고 다시 2고 3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중간에 X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 파동이 A, B, C로 날씬하게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A, B, C, X, A, B, C 이러면서 지저분하게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예상되지만 그것을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RSI가 거의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등을 예상해서 뭐 적극 매수하시라라는 말도 아니고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역시 아직까지 이게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우리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염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반등이라도 나타나면은 물량을 줄여나가자. 1차적으로 전환선, 2차적으로 기준선, 3차적으로 구름의 뭡니까? 하단 정도니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정도. 대략적으로 봐서 기준선이 33,000원 정도니까 뭐 이런 정도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요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하여간 이까지는 반등이 예상된다. 대략적으로 뭐 라프리.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출 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 현재 RSI가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반등을 예상한다는 정도가 됩니다. 자, 갖고 있으면 반등을 예상한다. 그죠?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원화가치 상승의 수혜주라고 하셨는데 원화가치 수혜주의 수혜주인지는 전 그런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림으로서 차트로만 보죠. 통상적으로 구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죠? 구름을 빵 넘어섰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주장하기로 대개 얘는 그냥 날아가기보다는 통상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가더라도 간다. 구름 근처까지 한번 오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요. RSI도 이때마더라도 좀 과일거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RSI가 내려오면 그때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때다라고 다른 종목에서 맨날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RSI가 꺾였으니까 이때가 뭡니까? 단기적으로 매도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구름이 될지 전환선이 될지 기준선이 될지 이 근처까지 와오고 나서 RSI가 돌았으면 그때를 다시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봐도 추세가 이제 그동안에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승세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구름을 한번 넘었었으니까 뭔가 바닥을 다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갖고 계시다면 내가 뭐 이런 거 팔라고 RSI 뭐 이게 진짜 이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안 팔았는데 내가 뭐 굳이 단기 매매할 거냐 길게 볼란다.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나 만약에 기준선 마저 무너뜨리면 62,300원입니다. 마저 무너뜨리면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구름 밑으로 58,8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진짜로 다 팔아야 되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서 일부라도 보유 물량을 팔고 그렇지 않다면야 뭐 이렇게 된다면야 뭐 저는 이렇게 될 거라 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야 뭐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지난번에도 휠라홀딩스 며칠 전에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네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뭡니까 이게 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올라가던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놨는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에 언제 그랬던가 모르겠는데 언제 이런 낙서를 했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팔았다가 돌아가지 않겠냐. 그럼 그래 가서 뭐 기준선에 전환선 지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사라. 뭐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죠? 내려오다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갔네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왜 기준선을 말하느냐 하면은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지지가 되는 경향이 많고 밑에 있을 때는 반등할 때마다 기준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푹 밀려가지고 구름 근처까지 간다. 뭐 이게 경험적으로 수많은 종목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자, 현재로 봐서는 뭐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RSI가 슬슬 과열권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지워볼까요? 근데 뭐 올라가다가 꺾이면 RSI도 꺾일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도 찬스를 노리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LG 힐러홀딩스 뭐 갖고 있어도 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RSI에 따라서 매도 시기를 판단하시라. 자,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본 종목들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이죠. 실제로 얘도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제 RSI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돌아서다 보니까 올라가고는 있는 모습인데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더라도 글쎄요. 아마도 뭐 일단 기준선에서 딱 당장 어제 오늘 기준선에서 걸리는 모습이 걸리는 모습이어서 과연 이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다시 의문스럽습니다. 기준선 넘었네요. 그 다음에는 기준선 넘었으니까 일단 어디 갈 거냐? 죄송합니다. 기준선 넘었습니다. 네, 넘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이 정도 가겠죠. 그죠? 40만 원 정도. 파동? 으로는 잘 안 되죠. 그죠? 뭐, 하나, 둘, 셋, 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파동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냥 구름 밑에 있으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있을 것 같다. 구름이. 왜? 절한선, 기준선을 넘었었으니까. 일단은 다진 매수라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다진 매수가 괜찮아 보인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구름 위로 넘어가 버리면은, 오케이인데, 네. 그래서 일단 요 구름이 제가 왜 방금 봤냐면 이 현재 구름은 이래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름이 싹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도 덩달아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럼 구름이 얇아지니까 잘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방금 고민했던 거죠. 일단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대신에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고려 안으로 봐서는 크게 전혀 나쁘지 않은 뉴스니까 일단은 올라갈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만약에 고려아연 다진 매수가 뭡니까? 근데 고려아연 100만원치 사고 싶다 한다면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한 30만원, 40만원치 정도를 가볍게 샀다가 혹시라도 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30만원 샀던 거 도로 팔아버리니까 리스크는 그지 크지 않고 더 올라가면은 소위 불안 매수 관점에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좀 더 사는, 나머지를 전액을 더 사는 이런 불안 매수 전략을 타겟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려아연.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매수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삼성생명입니다. 매수할까요? 잘 보면요. 그죠? 잘 보면은 현재 이 종목은 잘 보시면 기준 전환선 넘어섰고요. 아까 조금 전에 고려아연처럼 고려아연도 기준선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구름 밑이에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까요? 예,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별 문제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주가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테니까. 하여간 현재로 봐서는 찍어볼게요.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언제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와 버리면은 일부라도 팔아야 되고요. 다진 매도. 그러다가 우리의 예상을 비웃고 구름 밑으로 처박혀 버리면은 나머지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종목은 오르면은,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은 아마도 후행 스팬이 이 캔들에 걸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의 저항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등하기보다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서서히 상승세는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생명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하지 않으나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이 62,100원 내려가면은 밀리면 다진 매도, 그리고 63,350원 밀리면은 그냥 다 팔고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거래한다. 안 뚫리면 당연히 계속 가는 거니까 갖고 계신다 이거죠. RSI는 아직까지 이제 60 수준이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갈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더 보죠.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뭐 그렇죠. 뭡니까? 구름 밑에 있다가 보다시피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저란선 뚫어먹고 여기서 저란선 뚫어먹고 기준선 뚫어먹고 구름 위로 이제 싹 나왔죠. 그죠? 그래서 햇빛을 오래간만에 한번 그릴까요? 햇빛을 볼락하는 해를 해 나와라. 해를 보려고 하는 해가 왜 이런 색깔이야? 빨간 색깔로. 자, 빨간 색깔에 해를 바라볼 만한, 해님을 바라볼 만한 거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RSI도 좀 높고. 그래서 얘가 구름을 넘어서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넘어선 다음에 구름을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매수 하셨나요? 신한지주에 대해서 분석만 요청했는데 뭐 좋아 보이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구름을 넘어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반등이 있고 다시 움직일 거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밀림 없잖아.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던져야죠. 그죠? 아마도 단기적으로 예상할 때 며칠 올라가고 그러다가 RSI가 이렇게 되다가 밀리고 RSI 꺾이고 단기 매도시로 나타나고 구름 테스트 해보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현대그리푸드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햇빛을 볼 것 같은데 햇빛 한번 보죠. 뭐 그림 그려놓고 봅시다. 햇빛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햇빛을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일단 햇살을 해가 이글이글 타는 걸로 그릴까요? 자, 태양을 구름 위로 곧 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주가에 물어봐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수염이 달려있죠, 그죠? 이 수염은 밑으로 밀릴 때마다 나타나는 매수세거든요, 그죠? 밀릴 때마다 매수세. 그러니까 계산가가 음선이니까 이 계산가로 출발해가지고 쫙 밀렸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니까 이 아래쪽에는 매수세가 버티겠다는 이야기지, 이 밑에는. 그죠? 그러니까 뭐 나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게 도치가 나타났다는 것도 뭐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게 지지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기준선 위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구름을 넘어서겠네요. RSI는 아직까지 뭐 과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입니다. 뭐 굳이 흠을 잡는다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후행 스팬이 이 캔들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도 이 위에서 아마도 좀 저항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구름을 싹 넘어서면서 약간의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그건 진짜 그야말로 예상이고요. 혹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뭐냐? 그냥 기준선을 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얘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기준선 밑으로 내가 버리면 어쩝니까? 털고
전환선 밑으로 맞아 들어가면 그때는 다 틀어야 되겠죠. 물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다 틀어야 됩니다만은 좀 아까우니까 기준선 밑으로 갈 때 일단 미련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전환선 마저 무너뜨리면 아이고 하면서 꿈은 사라지고니까 여기 이쯤 되면은 다 틀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희망적으로 보고 싶네요. 요게 여기서 좀 저항을 좀 받고 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일단은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구름 위 같으면 살아 할 텐데 그렇게는 동그라미는 칠 수가 없네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다이버전스 아니냐. 다이버전스는 이것과 이것이니까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다이버전스라는 이야기는 주가는 올라가고 RSI가 이렇게 꺾이면 주가와 RSI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게 다이버전스인데 여기는 주가도 내려가고 RSI도 꺾이니까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예,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과 이것이 다이버전스. 아, 그렇군요. 그거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것을 깜빡했네요. 놓쳤네요. 이게 만약에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이걸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릴 때 이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전환선 위에 있고 다 괜찮지 않겠냐.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히려 기준선을 무너뜨려 버렸네요. 그죠? 아, 예, 그렇군요.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효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뭐 기대와는 달리 뭐 다이버전스 등간에 우리 기대와는 달리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그죠? 무너뜨렸으니까 보유 물량의 일부라도 다지 매도하는 것이 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더 밀려가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다 팔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재수가 좋아서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판 물량을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크게 데미지는 아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아, 예. 다이버전스인 것을 과거에 다이버전스인 것을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되는 것은 주가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약세가 되고 고점도 약세가 되고 RSI도 약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부라도 일단 팔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매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부라 다지 매도라도.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매수하셨는데 제 검사를 받고 싶다. 검사 받고 싶다. 이거 제가 일목균형표 강의한 그대로거든요. 뒤에서부터 볼까요? 얘가 구름을 넘어설라 그러다가 못 넘어섰죠. 그죠? 그러면 헤매죠.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이 얇죠. 그죠? 이때는 구름이 두꺼웠으니까 못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만큼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죠? 자, 그러다가 얘가 빠방빵빵 하면서 넘어섰죠. 그죠? 주가가 구름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는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가 이후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구름을 넘어서다가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면서
가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튼튼하구나. 구름이 두껍구나. 이때는 얇았는데, 이때는 얇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러니까, 아, 지지가 튼튼하네 하고는, 아직 테스트 하나요? 조금 더 테스트하고는 올랐죠. 그죠? 잘하셨네요. 아주 뭐, 훌륭하게, 그야말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어떡하라고요? 하산하시라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괜찮은 종목을 잘 고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잘 사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언제 파느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죠? 타진 매도한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타진 매도한다. 1번 방법이에요. 혹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은 RSI를 보더라도 RSI가 뭡니까? 70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밀리면 RSI가 밀리는 순간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를 언젠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밀리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을 단기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RSI로 매매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팔고 나면은 이후에 RSI가 30 밑에서 올라와야 매수인데 이럴 기회를 안 주죠. 보다시피 이 옆으로 기다가 빡 올라가 버렸으니까 약간 여기서 팔고 나면은 팔긴 잘했으나 팔았다 그러면 RSI 보고 팔았다 그러면은 잘 팔았지만 다시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RSI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RSI로 여기서 매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 기회가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금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되다가 올라가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그게 RSI 약점. 기준선이 무너지면 판다. 좋은데 이 경우는 뭐가 약점입니까? 한참 뒤에 주가가 고점에다 까부작하게 있다가 한참 떨어진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이 위에서 못 팔고 예를 들어서 뒤늦게 팔아야 된다는 게 늦다는 게 약점이죠. RSI는 빠르지만 불안정하고 기준선으로 거래하면은 안정적이지만 늦다. 어느 쪽을 거래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성향에 따라서 자주 거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길게 볼란다 하면 기준선 일목기준표. 그게 아니면 RSI. 그건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라. NH투자증권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참 잘했어요. 그죠? 동그라미 해도 할까요? 참 잘했어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동그라미 그다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애들 둘이가 이렇게 그려지가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있고 뭐 참 잘했어요. 그죠? 참 잘했어요. 이래가지고 뭐 스탬프 찍어주죠. 그죠? 노트에다가 참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받으면 참 잘했어요. 스탬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애들 남자애 있고 여자애라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림을 못 그렸을까. 이런 스탬프를 제가 하나 빵 찍어드리고 싶네요. 참 잘했어요.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생명과학입니다. 자, 진흥생명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파동으로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지금은 ABC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C니까 거의 뭐 바닥권에 다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구름의 지지도 이미 뭐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그 전에 전환선 꺾이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상당히 하락세가 진행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는 뭐 너무나 하락했으니까 뭐 반등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잘못해서 반등이 예컨대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폭 반등하다가 밀려버리면,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정말 이거 힘든 나날이 좀 더 이어져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로 봐서는 하락폭도 크고, 그 다음에 파동으로 봐서 뭐 ABC 정도니까 하다못해 중간에 X 파동이든 뭐든 간에 중간 파동은 하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구름의 지지도 있고, 그래서 반등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반등이 있으면은 일단은 물량을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얼마나 될지를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요게 중간에 뭐 기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전고점이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가 목표치를 삼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략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으로 봐서 한 3만원에서 한 3만 5천 원 사이, 정말 두리뭉실한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반등이 얼마 될지를 점치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뭐 한 3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준선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반등을 기다려서 팔자. 진원생명과학 반등을 기다려서 팔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28개월, 2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일목균형표 아직까지 뭐 구름도 안 그려졌고요. 이제 전환선이고, 기준선은 이제 사흘 그려진 지 사흘 됐죠. 기준선 사흘 딱 됐습니다. RSI 저는 RSI를 12일짜리 RSI를 씁니다만은 12일짜리 RSI를 쓰더라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가지고 뭐 기술적 분석이 어떻고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죠.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종목을 원고를 만들면서 카카오게임즈 기술적 분석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고민하다가, 스토캐스틱 이게 533이거든요. 5일짜리를 3일간 이동 평균한 것을 다시 3일간 이동 평균한 거니까 533이니까 합해가지고 언제입니까? 한 6일, 7일밖에 안 걸려요. 8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신호가 나타나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4,000원 여기부터 시작해서 매수 신호였습니다. 요때가 매도 신호였고요. 그리고 요때가 매수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사고, 팔고, 사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다라는 말인데, 이 스토캐스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5일짜리, 3일짜리, 3일짜리다 보니까 얘가 변덕이 죽걸트다시 바뀌어요. 여기서 사라 그랬다가 사흘 만에 이때군요. 이쯤 되니까 당장 팔라 그러고 조금 있다가 사라 그러죠. 얘가 언제 또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또 금방 매도 신호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금방 다시 매도 신호를 나타낼 확률이 높으니까 매우 단기적이라서, 그죠? 매우 단기적이라서 얘는 그다지 릴레이블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믿기가 진료성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나마 카카오게임즈 우리 차트락은 볼 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5일짜리 533으로 봐서 스토캐스틱을 보는데, 그것에 따르면 그래도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거에 이때도 매수 신호 나타난 다음에 며칠 올랐으니까 지금도 뭐 그런 상태는 안 되겠느냐, 그런 정도의 분석밖에 안 되겠습니다. 길게 봐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종목 좀 트랙 레코드가 과거 백데이터가 많아야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는 카카오게임즈의 퍼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약 EPS가 어때서 근데 게임주의 평균 퍼를 곱해가지고 적정 주가다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펀더멘털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고, 저 같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카카오게임즈는 저로서는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약간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두리뭉실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게 이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이거 누군가 저한테 빅히트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분석해 주세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모릅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적 지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빅히트도 어제는 기관들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오늘은 좀 다시 밀리고 말았는데, 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꼭지인지를 오늘이 꼭지일 수도 있고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빅히트를 분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카카오 게임즈도 뭐 대략적인 분석만 가능하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입니다. 마지막으로 OCI입니다. 기준선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보시냐? 예,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지우고 볼게요. 그전에는 기준선 못 넘었는데, 전에 아마 OCI 설명하면서 올라가다가 기준선 못 넘었지 않냐, 이게 저항이 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일단은 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준선 넘어섰으니까, 오케이, 타진 매수는 괜찮습니다. 그죠? 타진 매수는 괜찮아요. 타진 매수 괜찮습니다. 대신에 언제 팝니까? 당연하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파는 겁니다. 그죠? 바로 파는 겁니다. 반면에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갖고 있다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내면은 적극 매수. 여기서 적극 매수. 다 사는 거죠. 그죠? 본격 매수. 여기 다 사는 거죠. 가능성은 어디냐? 어느 쪽에 있느냐? 아무래도 저한테 그거 듣고 싶은 거겠죠.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당장 이게 구름 바깥이 아니고 이제 절한선을 넘어섰고요. 기준선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오늘도 위쪽에 위에 수염이 달린 걸 봐서 아무래도 위쪽에 좀 다소간 이쪽에 매물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매물 부담이. 그래서 아마도 구름 안이기도 하니까 바로 빡 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통상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급격히 움직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다가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OCI도 뭐 올라가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OCI를 약간 이제 기준선 넘어섰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타진 매수, 그죠? 타진 매수.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 구름 위 같으면은 적극적인 매수일지라도 구름 뭡니까? 아니니까 기준선 넘어섰다는 것 가지고는 타진 매수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NH투자증권은 구름 넘어서니까 사라 이거죠, 그죠? 지난주 구름 넘어서니까 사라. 현대그린푸드 구름 간나간나 하니까 기준선이 넘어서니까 타진 매수, 그죠? 고려한 구름 넘어서니까 사라. 휠라홀딩스 아직 구름 못 넘지 않냐? 뭐 SM 이거는 뭐 반등의 정도죠. 이거는 아직까지 반등의 정도다. 뭐 이런 정도로 롯데케미칼은 왜 결선 맞느냐? 롯데케미칼은 상당히 RSI가 과열권이다 보니까, 그죠? RSI가 과열권이다 보니까 얘가 언제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하기는 좀 무섭다. 뭐 그런 이야기죠.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찬스를 노리시라. 올라가긴 하겠으나 뭐 그런 정도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2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